평가원은 학습을 잘하는 놈들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선별해 내려가고 있어.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지식만 쌓으려 하지 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수능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자, 얘들아,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치느라 고생이 참 많았어. 아마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좀 보고 나서 대체 수학 시험은 왜 이따위였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6월 모의고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오늘 너에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주려고 해. 자, 만약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그냥 아이씨 같이 문제 냈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그건 너희가 하수인 거야. 이번 시험은 있잖아, 전에 시험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좀 존재해. 너희는 평가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능을 좀 조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만큼 이번 시험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고 너희가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자, 나는 첫 번째로 이번 6월 수학 문제가 기존과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뭐가 새로웠는지 이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왜 평가원은 이런 짓을 했는지 한번 추론을 해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말해보도록 하자. 1. 기본 4점 난이도를 높이고 킬러의 수준을 낮춤. 작년 수능 11번 문제는 삼각함수 도형에서의 활용이었어.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13번은 같은 유형이지.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월, 6월 모의평의 도형이 훨씬 복잡하고 문제풀이도 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쉬운 4점의 개념이 사라진 느낌이야. 또한 20번, 21번, 22번 같은 문제들이 이른바 어려운 4점이라는 개념의 존재들이었는데 이 문제들 간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 물론 22번이 풀이 과정상 함정이 좀 있어서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킬러의 위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문제의 밸런스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2. 기존에 나오던 유형을 없애거나 바꿈. 자, 미적분을 풀어본 학생들은 약간 당황했을 거야. 아니, 왜 도형에서의 무한등비가 없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 기존의 유형이 삭제된 거를 볼 수가 있어. 사실 이건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수없이 학생들이 말했던 부분이긴 해. 되게 오래전부터 나는 얘기를 했었거든. 한 5년 전부터 얘들아, 무한등비급수는 더 이상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다. 이게 삼각함수에 활용하고 엮여서 문제가 응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문제 풀이의 방향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는 형태들이 거의 다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능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나는. 그래서 이 문제 수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점차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21번 합답형 문제를 보면 너희는 좀 어떤 기분이 들었냐? 처음에 쌤도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 문제야? 라고 쳐다봤단 말이야. 이미 풀어보고 해설까지 뭐 다 나왔으니까 내가 뭐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합답형을 뭐로 받은 거야? 주관식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바꾸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어. 3. 문제 구성의 변화. 자, 이거는 문제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 순서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번 미적분 기하 킬러 문항은 30번이 아니라 28번에 있었어. 사실 난이도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이들은 익숙한 난이도를 이제 상승하가는 배치 구조에 적응해서 문제를 풀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이의 순서 전략을 생각하고 문제에 임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 킬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당연히 멘탈이 붕괴되고 만다고. 내가 3년 전에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봤었어. 그때 28번이 어렵고 30번이 쉬웠단 말이야. 근데 당시 한 제자가 30번은 겁을 먹고 손도 안 댔다고 하더라고. 이거 있잖아. 아주 의도적으로 평가원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직 킬러가 아닌 문제로 예상한 문제에서 문제가 막혔어. 그럼 30번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빠지게 할 거잖아. 그게 일종의 함정인 거지. 그래서 문제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야. 4. 문제 접근법의 변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12번 문제 같은 수열 문제인데 작년 수능 15번과 마찬가지로 수열 점화식에 관한 문제야. 근데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뭔가 느낌이 좀 있었을 거야. 야, 이게 같은 유형인데 뭔가 좀 풀이의 접근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너는 제대로 느낀 거야. 이건 평가원이 역시나 기존의 같은 유형에서도 접근의 방식을 아주 살짝 틀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22번 문제도 약간 비슷해. 그런 느낌이라고 봐.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너희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았을 거야. 예전에 이렇게 풀만 하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뭐지, 이게 왜 여기서 막히지? 이런 느낌들을 막 받는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기존의 방향에서 약간씩 엇다리를 놓는 듯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근의 방향성에서도 약간씩 변화를 놓는 것들이 나는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평가원의 의도가 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게. 평가원의 의도. 자, 그럼 평가원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자꾸만 변화를 주고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냥 원래 내 돈대로 잘 내주고 아이들 잘 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왜 이렇게 비비 꼬았냐고 막. 애들이 열심히 적응해놓은 그 상황을 왜 망가뜨리려는 걸까? 자, 이거는 평가원이 아주 일부러 그리고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 기존의 스타일과 생각 방향에 고착된 놈들한테 엿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열심히 하나씩 보여줬잖아. 자, 이걸 종합해서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하자면 고착화를 부술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난이도의 변화를 주고 문제 구성의 변화를 주고 문제 접근법의 변화를 주고 문제 유형의 변화를 주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그냥 싹 다 고쳐서 기존의 문법에 익숙한 애들을 일부러 망하라고 낸 시험이라고. 이게 막 문제 풀기 바쁜 와중에 킬러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알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없어. 평가원은 너에게 일부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해서 너희의 생각이 고착되면 너는 수능에서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자, 반대로 혼자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학생들이었다면 주변 친구들 이런 당혹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할걸? 그들은 시험의 난이도가 변하든 스타일이 변하든 문제의 구성의 순서가 변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다고 그들은. 근데 대다수의 96% 학생들은 전혀 아니지.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거라고. 나는 이게 이번 미적분 1등급 컷이 82점이라는 이 점수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평가원의 생각은 알겠지. 한마디로 생각에 고착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평가원들은 자신의 이런 방향성을 수능에서도 유지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어. 자, 6월 모의평가 말하는 큰 주제는 넌 새로운 것에 대하여 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거란 말이야. 평가원은 학습을 잘하는 놈들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선별해 내려가고 있어.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지식만 쌓으려 하지 마. 스타 강사들, 대형 학원들의 가르침이 전부라고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평가원은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수능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따라서 너희는 새로움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애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나온 스타일의 문제에 맞춰 제작되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찾아. 그 막 열심히 풀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망해. 자, 이렇게 하는 걸 대응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대응이 아니라 적응이야. 얘들아, 새로움에 적응이라는 게 있어? 새로운 문제는 너희가 수능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기존에 나온 것들에 적응을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냐고. 새로움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잖아. 기존의 방법들을 깨부시고 나온 건데 그 전에 방안들로 이게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야. 나는 이번 이 미적분 28번에 나오는 그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봐. 그러니까 제발 적응할 생각이 아니라 대응을 할 생각을 좀 해. 그러면 대응이 뭐냐? 일단 대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 절차야. 새로운 문제를 만나잖아?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향과 행동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가는 거라고. 이 대응이라는 전략을 미리 구상을 좀 해놓고 시험에 임하는 것하고 아닌 것은 뭐 엄청난 차이야.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돌파구가 보인다고. 근데 그냥 기존에 가르쳐준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어왔던 애들은 그냥 막히면 그냥 펜 던져버리고 마는 거야. 이번 수능에서 반드시 너희한테 당혹감을 주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건데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른다면 반드시 필패야. 이번 수능은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있잖아. 학습 위에 생각을 좀 쌓아라. 알겠지?